우리가 생명공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얘기 하나 있죠. 또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게 놀랐어요. 우리 황우석 박사님 기억하시나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2005년 5월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해 치료용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이 조작됐다는 뜻밖의 제보가 나왔습니다. 이후 방송사의 취재와 검찰의 수사로 조작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답변할 수 있는 염치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줄기세포를 어떻게 보면은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뭐 많은 병을 또 치유할 수 있고 조작을 해서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뉴스를 가져다 줬고 또 많은 사람들 기대에 부풀게 했는데 반면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또 달갑지 않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한 형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 줄기세포라고 할 때 이제 배아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아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거부터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배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정자와 난자가 이제 결합을 하잖아요. 결합을 하고 나서 이제 태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가 있고 장기들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 태아의 전까지의 과정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배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남자와 이제 정자가 만나고 나서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렇게 분열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일어나고 그 안쪽에 이 세포들이 좀 쌓여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상이라고 하죠. 이게 자궁 벽에 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아 줄기 세포를 조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세포 분열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착상이 되기 전 이때 여기서 체세포를 투입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으로 인권적으로 맞는 거냐에 대한 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생명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일단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태어나야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학계에서 지금 메인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낙태 몇만 건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1년에 150만 건이에요. 150만 건. 150만이요? 150만 건. 통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위 해서 거의 태아 살해 국가야. 거의. 태아도 이렇게 살해가 일어나는 거면 배아는 생명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우린 또 신앙인으로서 또 기독교의 입장은 어떤지 또 궁금해요. 무조건 반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실 줄기세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크게 보면 2개잖아요. 배아줄기세포하고 지금 이제 성체줄기세포인데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배아도 잠재적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는 안 되지만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에요. 성체는 뭐냐면 이미 우리 장성한 성인의 몸에 줄기세포가 있다. 있어요? 있다 이거야. 어디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찾아낸 게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투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수예요. 골수. 골수에 이제 줄기세포인데 그 줄기세포를 전문적인 용어로
조혈모 세포라고 불러요. 조혈모 세포. 그 조혈모 세포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세포에서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어내. 오,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뼈도 만들어내요. 와. 지방 조직으로 뼈도 만들어내고 연골도 만들어내. 진짜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를 하는 거는 허용을 해. 이거는 생명을 건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걸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생명의 윤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쪽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기독교만 지금 반대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한국에는 3대 종교가 있잖아요. 가톨릭,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불교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보니까 가톨릭은 배아줄기 세포를 기독교보다 더 강경하게 반대해요. 아, 유일하게 마음에 가톨릭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교황님 사랑해요. 낙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그 사람들은 배아에 대한 거를 가톨릭은 온전한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온전한 인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독교와 불교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데 양쪽 다 보수는 온전한 인간, 가톨릭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기독교의 진보와 불교의 진보는 인간이지만 잠재적 인간이라는 정의를 내려요. 아니 인간이 인간이면 인간인 거지. 잠재적 인간은 뭐야? 너네는 인간은... 잠재적으로 인간이 됐냐? 잠재적 인간이라는 것은 그 말은 말만 잠재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아줄기 세포 연구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줄기세포까지 어떻게 우리 엔타에이징 칼리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게 다 생명과학이다 뭐 영생을 사느냐 마느냐 500살을 사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것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야. 뭐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눈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입장이라던가 사실상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 거고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나눴으면 해요. 명언정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뭐 칼리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지금 우리가 뭐 500살 산다, 200살 산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0살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타겟하는 어디언스는 결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미국 내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1%를 위한 과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뭐 아까도 뭐 500 밀리언 뭐 더 투자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돈이 지금 우리는 80살을 살지만 지금도 여전히 30살, 40살밖에 살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극빈층들에게 사용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80살 살 거를 200살, 120년 사는 것보다 같은 돈으로 30, 40살 사는 사람을 훨씬 많이 도와주면은 총 우리가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그 총 어마운트는 이쪽이 저는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인간의 욕심은 여기에는 돈이 안 되니까 이 소수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사람이 악하다. 뭐 당연히 뭐 저희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저는 한 뭐 3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 이게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지만 생명을 경시하구나라는 거가 일단은 생각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희생물이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희생물이었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뭐 어떻게 보면은 배아들이 무참히 살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모순이 여기 숨어 있는 거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이 얘기하는 공리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는 희생당해도 된다. 이런 어떤 생각. 그러니까 결국 이 뒤에는 상업주의하고 물질주의가 긴밀히 연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의학계가 왜 저렇게 하겠어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천문학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잘만 개발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생명이 짓밟혀야 된다는 거. 결국은 생명을 살리겠다지만 생명 경시 사상이 지금 엄청나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로 이 정말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입장이라 인간의 영혼은 없다 이거야. 철저하게 물질만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정교한 시계따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어디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 속에서 21세기에 이제 그 미래 연구학자가 뭐라냐면 신인류가 두 종류가 탄생할 거라는 거야. 어떻게요? 하나는 AI 로봇 인간, 하나는 복제 인간. 와.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이거지. AI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복제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복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유가 뭐냐? 불치병 환자에게 요긴한 장기를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원래 인간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연구팀이 줄기세포 연구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아니야. 이게 반드시 인간의 복제까지 연결되고 이건 다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 황우석 박사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돼서 2004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위원회라는 정부 관리 감독 기관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이제 카톨릭, 불교계, 의학계, 그다음에 기독교계 이런 어떠한 뭐 사회윤리학 그런 학자들 몰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법을 정했는데 줄기세포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정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건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6년에 계속 의학계하고 지금 돈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로비를 해서 2016년에 체세포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녀 배아를 열어주지만 체세포 그런 그 분열로 줄기세포를 얻는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반드시 거기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한다. 절대 하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벌써 시작을 열어줘 놓고 뭐 나중에 왜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뭐 거기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달렸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의학계가 결국은 인간 복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도 얻어진 그 배아를 여자의 자궁에다 착상시키면 인간이 됩니다. 복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의 일본계 미래학자 후쿠야마 교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휴먼으로서 복제 인간의 출현을 기정사실로 상정해요. 이 사람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닥쳐질 인류의 악영향을 고려해서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주장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는 복제 인간이라는 것이 엄마와 아빠의 만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성생식 방식으로 생기는 거야. 체외에서 전혀 상관없이 해가지고 생겨나는. 그러면은 그 애가 만약에 태어났어. 얘는 아빠도 엄마도 없어. 누가 아빠야?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자라는 애가 그 어떤 사랑을 받고 부모의 엄마의 그런 어떤 모성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만약 그 애가 진짜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했을 때 가족이 없는 거야. 복보가 없어. 부모가 없어. 성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이거지. 완전 재앙인 거죠.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은 욕심이야. 욕심. 영원히 젊고 건강하게 살겠다. 근데 이게 철학자 칸트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 근본 본성에 있어서 근본 악성 radical evil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과연 행복하겠느냐. 이게 칸트의 말이야. 칸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런 말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행복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질주의 건강 이중의 웰빙이라고 하는 풍조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혼과 성숙에 어떻게 보면은 생각 없는 천박한 물질주의, 행복주의에 편승하고 있진 않나. 마지막으로 이걸 교회가 좀 이를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보수 기독교계가 정말 막고 반성시키는데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반대하는 게 이거인 거야.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인위적으로 죽이냐 이거야. 너희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희생시킨다. 인위적으로 그 사람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죽인다. 이게 살생인 거죠. 살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가르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정책적으로나 우리가 또 참여해야 될 때 막는 일에 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어려웠어요. 오늘 완전히 진짜 뭐 우리가 뭐 이거 전문 분야도 아닌데 우리 이런 사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뭐 우리가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커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정말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나눠봤고요. 네, 유익하고 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당신의 삶이 20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지금 3월에 시작을 해서 오래 했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10월 중순 말쯤이 될 것 같은데 한 저희가
한 7개월 동안 열심히 달렸네요. 네, 7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서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를 다음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제가 시즌 1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또 이거 말고 저희가 또 더 엄청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스트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누군데? 누구야 게스트가? 호지섭, 뭐야? 송중기, 유재석, 블랙핑크, 에이핑크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준비하도록 블랙핑크요. 블랙핑크. 비슷한 애들 다 모아올 거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반영해서 정말 멋있는 분들로 저희가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 전혀 몰라요 지금. 네, 다른 방송이 준비되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계속 나가는 거네요. 네, 다른 방송이 준비되고 오케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 주를 마지막 그리고 다음 주를 마지막이죠. 저희가 다음 주에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마감하고 그리고 아마 시즌 2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면서 저희 다른 방송들 또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또 이렇게 접고 다음 방송을 저희가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들을만하고 듣다 보면 즐거워지는 저희 듣다 보면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再见。